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족구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족구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손, 발, 입에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주로 영유아와 어린 소아에게 발생하며 특히 5세 미만 어린이에게 흔하게 나타납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한 명이 걸리면 순식간에 여러 명에게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는 콕사키 바이러스 A16형과 엔테로바이러스 72형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엔테로바이러스가 수족구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한 번 걸렸다고 해서 평생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시 수족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유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월부터 9월 사이에 환자가 급증하는데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덥고 습한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1년 내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염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직접 접촉입니다. 환자의 침, 콧물, 물집의 진물, 대변 등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 눈으로 들어가면 감염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장난감이나 문손잡이, 수건 같은 물건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입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대변으로 수주일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복기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며칠 동안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잠복기 동안에도 전염력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은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미열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며 목이 아파서 침을 삼키기 힘들어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기 싫어하거나 침을 흘리기 시작하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열은 보통 38도에서 39도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고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열 후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입안에 작고 빨간 반점들이 생기는데 이것이 물집으로 변하고 터지면서 궤양이 됩니다. 주로 혀, 잇몸, 뺨 안쪽에 생기며 매우 아픕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조차 거부하게 됩니다. 입안의 통증이 수족구병의 가장 힘든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같은 시기에 손과 발에도 발진이 나타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로 생기지만 손등과 발등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은 처음에는 빨간 반점으로 시작해서 타원형의 작은 물집으로 변합니다. 물집 주위에 붉은 테두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입안의 물집보다는 덜 아픈 편입니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무릎, 팔꿈치에도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형적인 부위 외에 몸통이나 팔다리 전체에 발진이 퍼지는 비전형적인 양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족구병은 경증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발열은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지속되고 입안의 궤양은 일주일 정도면 아물기 시작합니다. 손과 발의 물집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마르고 딱지가 생기면서 떨어집니다. 물집이 다 나은 후 2주에서 4주 후에 손톱이나 발톱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손톱이 다시 자라나므로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신경계 합병증의 위험이 높습니다. 무균성 뇌수막염이 가장 흔한 합병증이며 드물게 뇌염이나 급성 이완성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고열이 지속되거나 열이 48시간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심한 두통을 호소할 때, 구토를 반복할 때, 의식이 흐릿하거나 처져 보일 때,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잘 움직이지 못할 때, 경련을 일으킬 때,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호흡이 빨라질 때,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를 때는 응급 상황이므로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또한 입안이 아파서 물도 마시지 못해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입술이 마르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 등 탈수 증상이 보이면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은 주로 임상 증상을 보고 내립니다. 손, 발, 입에 특징적인 물집이 있으면 수족구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물집이나 대변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만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는 대증 치료가 중심입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특효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열이 나고 아파하면 해열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은 라이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입안이 아파서 음식을 먹기 힘들어하므로 식사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죽, 계란찜, 두부, 요거트, 푸딩,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차가운 음식은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시원한 우유나 주스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뜨겁거나 짜거나 신 음식, 딱딱하거나 바삭한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이 아파서 물을 마시기 싫어해도 탈수를 막기 위해 조금씩 자주 먹여야 합니다. 빨대를 사용하면 입안의 궤양 부위를 자극하지 않고 마실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 음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안의 통증이 심한 경우 국소 마취제가 들어간 구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살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족구병에 대한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간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에는 꼭 손을 씻게 해야 합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감염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 물품을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건, 칫솔, 식기, 물컵 등은 각자 자기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 장난감은 자주 소독해야 하는데 특히 입에 넣는 장난감은 더욱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일주일 정도는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호는 모든 물집이 마르고 딱지가 앉을 때까지 중단해야 합니다. 환경 소독도 중요합니다. 문손잡이, 스위치, 책상, 의자 등 자주 손이 닿는 곳은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환경에서 수일간 생존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기침 예절도 지켜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손으로 가렸다면 즉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면역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적절한 운동으로 아이의 면역력을 높여주면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등원 중지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수족구병으로 진단받은 어린이는 모든 물집이 딱지로 변할 때까지 등원을 중지해야 합니다. 보통 발병 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다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리면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아이들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가능한 한 환자와 다른 아이들의 접촉을 줄이고 식기와 수건을 따로 사용하며 환자를 돌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임산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 수족구병에 걸리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직전에 감염되면 신생아에게 전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족구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성인도 수족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보다는 드물지만 특히 면역력이 약한 경우나 아픈 아이를 돌보다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증상이 더 심할 수 있고 회복 기간도 더 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감염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한번 걸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이 생기지만 다른 바이러스에는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 후에도 예방 수칙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수족구병과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질환들도 있습니다. 헤르판지나는 입안에만 물집이 생기는 질환으로 수족구병과 비슷한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구내염도 입안에 궤양이 생기지만 손과 발에는 발진이 없습니다. 수두도 물집이 생기는 질환이지만 분포와 양상이 다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는 질환이지만 전염성이 강하고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겠지만 적절한 관리와 주의로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니 손 씻기를 생활하시고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족구병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